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붓펜 교재의 마지막 서체인 흘림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흘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흘림체의 특징은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서체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사용하기 좋은 붓펜으로는 모필 타입의 붓펜을 추천드리고요. 모필 타입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사이즈든 상관없이 다양한 사이즈의 붓펜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쿠레타케 붓펜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94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선연습이 나와 있죠. 글씨체의 특징인 S자형 곡선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은 굵고 끝은 얇게 표현이 되면서 S자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S자형 같은 경우는 시작 부분을 살짝 숙이듯이 말아서 끝을 고리를 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붓을 띄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고리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 너무 곡선이 과한 S자형 고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반대 방향으로 떼는데 꼬리가 살짝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수직선이 있으면 이 안에서 곡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곡선이 너무 과하게 굴려지다 보면 앞으로 너무 휘거나 또는 곡선이 너무 과하게 정말 S자 모양이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S자 느낌이 나게 표현을 하는 거지 S자를 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힘을 줬다가 빼면서 곡선이 이루어지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여자 머리 끝에 컬을 넣는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가로획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로획도 보면 이제 붓펜이 11시 방향을 가리키라고 써 있는데요. 보시면 제 손 자세를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11시 방향을 가리킨 상태에서 살짝 시작 부분을 여깁을 하듯이 제자리 여깁이 아니라 돌리면서 끝은 얇게 점점 뒤로 갈수록 힘을 빼면서 이때 이제 뛰는 속도가 마치 우리 피아노 스타카토 하듯이 빠르게 뛰어주셔야 돼요. 느리게 뛰어지면 이렇게 그냥 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손을 반대 방향으로 떼는데 꼬리가 살짝 그냥 비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떼주시면 돼요. 이때 여기를 너무 부딪히고 손날을 바닥에다가 너무 붙이고 쓰면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손바닥은 살짝 스치는 듯한 느낌의 부딪힘만 있을 수 있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교재에 나와 있듯이 글씨체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흘림체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흐르듯이 흘려 쓰는 서체이고요. 서체의 특징으로는 시작 부분은 살짝 굵으면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획, 그리고 S자형 곡선, 그 다음에 자음의 모서리 부분이 각진 게 아니고 굴려진 듯한 느낌의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음과 모음 또는 모음에서 받침으로 글씨가 물 흐르듯 연결되는 것도 특징이에요. 지금 이 단어에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문장을 쓰다 보면 자음에서 모음이 그냥 흘러가듯이 연결이 되거나 또는 모음에서 받침으로 붓을 떼지 않고 연결되는 그런 선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자음 모음을 한번 글씨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95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기역부터 희음까지, 그 다음에 모음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꼭 찍듯이 들어간 게 아니라 뒤통수를 살짝 굴리듯이 약간 곡선으로 표현을 해주었죠.
모든 자음이 마찬가지로 찍어내는 부분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굴리는 걸 볼 수 있고요. 획이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꼭 찍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 둘, 이거를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리을자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찍고 굴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굴려서 표현을 해줬고요. 미음이 한 획이에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몇 번 연습을 하셔서 손에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비읍. 잘못해서 막혔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을 수직으로 점점 세우면서 얇게 굵었다가 점점 얇아져야지, 안 그러면 여기가 위에처럼 막힐 수 있거든요. 이때 너무 붓을 기울이면 이렇게 해서 더 점점 굵어지면서 막힐 수 있으니까 조금 수직으로 세워서 알파를 그리듯이, 우리 알파 그리듯이 부드럽게 곡선을 굴려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뒷다리 같은 경우는 콕 하고 점을 찍듯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것은 끝이 얇지만 이렇게 점 같은 경우 모음에서 많이 볼 텐데요. 살짝 꽃잎이 떨어진다는 느낌의 굴림으로 넣어주시면서 시작이 얇고 끝이 굵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게 시옷, 지읒, 치읓의 특징입니다. 이응, 지읒, 숫자 3을 그리는 거죠. 숫자 3을 그리는데 꼬리가 살짝 있는, 그 다음에 꽃잎점을 찍듯이 표현을 해주시고요. 키읔, 티읕, 티읕도 아까 디귿에 찍고 굴리고, 자, 이렇게 피읕, 점 찍고, 여기가 한획, 여기가 미음자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히읗, 여기도 숫자 3을 그리듯 하면서 뒤를 굴려주는 한 획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를 길게, 뒤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면서 히읗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 들어가 볼게요. 모음의 경우 앞에서 배웠던 선 연습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우리 점을 찍을 때 제가 꽃잎이랑 비유를 했는데요. 뒤를 살짝 굵게 해주면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향할 수도 있는데 아래로 향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야 같은 경우는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 이런 식으로 곡선의 방향을 섞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 획, 두 획으로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 가끔 짧은 획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 어자를 짧게 표현할 경우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3획으로 했는데 이거를 짧게 하는 경우, 강조하지 않는 글씨들 하나, 둘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 이렇게 5까지 표현을 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 세로 곡선을 서로 마주 보듯, 이 마주 보는 느낌을 향서라고 하거든요. 세로로 선이 마주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점을 찍듯이, 이때 이렇게 뾰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유, 서로
곡선 마주 보는데 길이의 차이는 같게 해도 되고 길이의 차이를 줘도 돼요. 이, 어이. 이때 이런 짧은 선들은 한 획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의도 마찬가지로 짧은 거는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하나, 둘. 글씨를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쓰는 거기 때문에 획을 하나하나 끊어서 쓰기보다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을 해서 쓰는 게 이 글씨체의 특징이거든요. 하나, 둘. 근데 이제 애자 같은 경우 짧게 쓸 때는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을 하기도 해요. 쌍기역이죠. 앞에는 작고 뒤에는 크게. 모든 글씨체가 다 마찬가지로 이런 비율은 비슷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특징은 달라지더라도 이런 비율은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똑같은 비율로 앞에가 작고 뒤에가 크게. 이제 문장을 쓰다 보면 덩어리를 할 때는 앞에가 크고 뒤에가 작아질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가 작게 뒤에가 조금 크게 표현을 해서 아빠 다리에 아기가 앉아있듯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이 쌍자음의 특징입니다. 교재 96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우리 앞에서 배운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서 단어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쌍자음이 나왔네요. 시작은 작고 뒤에는 크게. 그러면서 둥근 모서리. 이런 짧은 획을 직선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짧은 획마저도 곡선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 꽃자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가로획이 길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짧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 둘 해서 따로따로 표현을 해줬고요. 치읓자는 숫자 3인데 앞에 밑에를 조금 길게 표현한, 그래서 강조해 주듯 표현을 했고요. 하나, 둘. 마주 보는 점, 동그라미. 이런 것도 뾰족하게 꼭 찍지 마시고 작아도 굴려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딱 찝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럼 글씨체가 날카로워 보일 수 있어요. 자, 별똥별이죠. 앞으로 살짝 숙인 듯한 비읍이 특징이고요. 모음에서 받침까지 연결이 된 것이 특징이에요. 쌍디귿에서 모음의 오 연결해 주었고요. 이런 데가 다 붙어 있다 보니까 한 획으로 다 표현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보시면 하나, 둘, 셋으로 표현을 해줬죠? 자, 여기도 같은 리을자는 아니죠. 살짝 다른 형태의 리을자인데 모음에서 이 종성까지 연결이 된 게 특징이에요. 봄바람. 하나, 둘, 셋. 여기서 약간 삼자 모양이죠?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을 했고요. 가로획 따로, 긴 선 따로. 여기는 우리 그자라고 보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자 모양으로. 폭이 좁은 비읍의 비율, 작은 점, 리을, 부드러운 곡선, 살짝 긴 점, 길고 바람에 날리듯 살짝 곡선으로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흘림체 보시면 하나씩 긴 선들로 포인트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치읓자도 이런 형태도 있고요. 숫자 3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끊어서도 쓸 수 있고요. 시옷자를 길게 앞다리를 표현을 해주고 여기는 점을 찍듯이 리을은 폭이 좁고 길게 하나 모음에서 받침으로 연결. 이때 이 부분이 중복돼서 움직여요. 근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벌려지면 조금 보긴 안 좋더라고요.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곡선이 너무 과해도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씨체가 화려하고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지저분하고 오히려 촌스러울 수 있어요. 적당히 절제하는 곡선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하나, 그 뒤에는 꼭 꼬리가 올라간 강아지 꼬리처럼 보이죠? 자, 이번에는 흘림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재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 연습, 교재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음 모음 연습,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 연습을 교재 위에다가 따라서 써보신 후에 이 교재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복습을 여러 번 해서 최소 사진을 3장 이상 찍어서 저희 카페에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과제를 확인하고 또 스탬프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장 연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그리고 저희 글꼴 아카데미에서는 무료 동영상 강의와 함께 회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격려와 칭찬 속에서 용기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함께하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과제에 과제 완료 스탬프도 함께 찍어드리니 스탬프를 채우는 즐거움도 느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